제가 강연에 앞서서 김용현 차장님의 간략한 이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입학차장께서는 대전 출신이십니다. 대전과학고를 나오시고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미국에서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카이스트의 조교수로 임용되셔서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맡으셨고, 또 카이스트의 석좌교수, 그다음에 카이엑스 센터장, 그리고 현재 카이스트 입학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훈장, 진보장을 수상한 경력도 갖고 계십니다. 김용현 입학차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입학처장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매세월 서연이니까 뭔가 공부하는 모임으로 이해를 했고, 카이스트의 기초과학, 자연과학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마찰전기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물리학과에 있으니까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 총장님과 부총장님, 학처장님들, 학과장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저도 물리학으로 트레이닝했으니까 물리학자죠. 물리학이 뭐 하는 학문인가? 대부분 뭐 복잡한 수식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리학은 아주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그 단순한 과정에서 간단한 식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가장 유명한 물리학 방정식,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당연히 F는 ma, 이게 뉴턴 운동 방정식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식에 주는 아름다움은 복잡한 이 세상의 운동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연현상의 인과율을 반영을 합니다. 이게 힘이죠. force, F는 ma니까 이게 힘이고 A는 운동의 상태, 가속도니까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간단한 식으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하는, 이게 이제 뉴턴이 이뤄낸 아주 엄청난 그 성과가 되겠죠. 저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한 영역에 뛰어들어서 단순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어떤 간단한 식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약간 농담인데, 제가 결혼 혹은 삶, 이거에 대한 어떤 행복한 삶의 물리학,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F는 ma 비슷하게, 물리학자니까 뭔가 결혼 혹은 삶이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사는가? 제가 볼 때 F는 ma를 이렇게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패밀리는 marriage 곱하기 acceleration. 이제 FMA 이제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패밀리는 뭔가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 어떻게 하면 해피한 패밀리를 구성할까? 어떤 결혼 상태, 결혼이라는 어떤 개체가 패밀리를 형성하는 과정,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고, 이건 개체가 되겠고, 뭔가 액셀러레이션, 결혼 생활이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액셀러레이션은 어떤 밸류의 미분이니까 이건 일반 물리에서 배우셨을 테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밸류를 어떻게, 밸류와 메리지를 곱하면 해피니스, 이제 사실 이제 식에서는 F나 MA에서는 모멘텀인데 P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메리지와 어떤 밸류를 곱하면 그게 해피니스가 아닐까. 행복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삶을 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행복량의 변화량이 결국 가족을 구성하는 어떤 요인이 아닐까.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행복량의 변화량, 그런 개념이 있겠다. 이제 물리학자의 어떤 약간 말 장난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이 행복량이 결국은 두 커플이 서로 인정을 하고 인정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 부모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패밀리를 구성하는 그 요인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이끄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2020년 그 할로윈 데이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현상에 뭔가 식을 한번 유도하려고. 제가 이제 그런 액티비티가 물리학자의 본성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본격적으로 마찰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찰전기는 인류 난제라고 하죠. 근데 왜 난제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xkcd.com에서 easy or hard,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카툰으로 만든 건데요. 잘 보시면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인다. 이거는 뭐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누군가는 알 거다.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이건 사람들의 그냥 그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쉽다, 답을 찾기는. 이거는 아주 어려운데 그러나 뭔가 최근에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 뭔가 답을 찾는 과정에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답을 찾기 어렵다. 이 매트릭스의 맨 끝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마찰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 벌룬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왜 정전기가 생기는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extremely hard, currently unsolved,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이게 얼마나 이해됐는지는 굉장히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퍼셉션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난제입니다. 과학계 이게 2019년 네이처 리뷰 케미스트리에 나온 얘기인데, long-standing unresolved issue in trouble electric charging. 이 trouble electric charging이 이제 마찰전기고요. 여기 보면 뭐 its most basic foundation은 거의 뭐 알려져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물리학회에서 물리학과 첨단기술에서 마찰대전 특집을 만들었는데, 여기 그 인하대 정종훈 교수님께서 리뷰 아티클을 썼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다. 2021년에도 이게 양자역학과 나노 기술 혹은 뭐 응집물질 물리가 고도로 발전했는데도 마찰전기 하나 이해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작년 여름에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카이스트 수천 년 난제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카이스트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했나? 뭐 그래서 보도자료 좀 만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해결 안 된 2,600명간의 해결 안 된 비밀이 밝혀졌다. 유튜브에서도 안델광님께서 이렇게 11만 조회수를 달성하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카이스트가 이런 걸 풀었나?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세월 서연이면, 이게 이제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이고 서연이니까 책을 공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널 클럽이다. 옛날 왕자들의 저널 클럽. 그래서 저희 랩미팅에서 하는 저널 클럽 스타일로 오늘은 이 논문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수천 년 난제가 해결됐다 하면은 해결했나 보지, 어디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논문은 자세히 안 읽어보거든요. 이게 오픈 액세스라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카이스트의 물리학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뭐 열전기에서 마찰 전기의 거버닝 룰을 찾기, 유도하기, 이게 되겠습니다. 자, 뭐 논문을 썼으니까 논문을 누가 썼는지를 맨 먼저 오서를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제 모습이고, 이 친구가 신의철 군이라고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주로 이제 마지막 연구 단계를 마무리했고요. 2012년에 저희가 처음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고재현 박사, 지금 하이닉스에 있는데 고재현 박사가 주요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고재현 박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걸 좀 해봐라 이렇게 점핑을 했는데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자로 표준현 여호기 박사님이 계시고요. 저랑 열전기, 그다음에 마찰전기 관련 공동 연구를 해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찰 전기 하면 이게 이제 트리보 혹은 트라이보 일렉트리시티라고 부르는데 이 트리보라는 뜻은 이게 문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문지른다는 뜻이고 일렉트리시티는 전기인데 이 전기의 그리스 어원은 엠버라고 해서 호박이죠. 호박에 마찰 전기가 잘 생기니까 트러블 일렉트리시티 자체가 호박을 문지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 여러분이 아는 이 전기 문명의 전기는 기본적으로 마찰 전기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이런 개념이 BC 600년 탈레스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이 됐고요. 플라톤은 자기 책에서 이 마찰 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튼 기록으로는 플라톤이 제일 먼저 했지만 구전으로는 탈레스가 이거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탈레스가 뭐라고 기술했을까? 탈레스는 약간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 자석과 호박을 봐라. 자석과 호박을 보면 이렇게 살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호박에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에 의해서 뭐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술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마찰 전기, 전기의 오리진인 마찰 전기가 왜 발생하는지는 이해되지 않았고요.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 됐는데 1757년 윌케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됐습니다. 이게 트러블 일렉트릭 시리즈라고 해서 대전열이라고 부르는데 두 물체를 비벼서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나오는 걸 알아냈습니다. 차지가 두 종류 있다는 걸 알아내서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가를 이렇게 쭉 테이블로 옛날 스타일로 실험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대전열이 되겠죠. 그래서 두 물질을 비벼서 오른쪽에 있는 게 양의 전자, 왼쪽에 있는 게 음의 전자 나온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를 처음 배우면서 대전열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뭐 가장 포지티브가 양전자가 털 가죽이고 음전자가 에보나이트, 플라스틱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애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털로 유명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워서 이 시리즈도 애우고 그랬는데 이게 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찰 전기의 원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두 물질을 문지르면 전자를 싫어하는 애가 있고 전자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애에서 좋아하는 애로 전자가 넘어간다. 근데 싫어하는 애에서 좋아하는 애로 전자가 넘어간다는 굉장히 감성적인 설명이죠. 전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정도가 있긴 합니다. 물리량이 있긴 한데 왜 문질렀을 때 넘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거나 조카가 있을 때 막 물어봅니다. 마찰 전기 왜 생기냐? 그러면 이 수준밖에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년 전에 피터 쇼라는 영국의 과학자께서 네이처에 이제 뭐 15년부터 26년까지 마찰 전기를 막 연구를 하셨고 이 100년 전에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이 리서치는 단순해 보이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물리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게 수천 년 지났는데 물리학자가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이후에 양자역학 1920년대 태어났죠. 그리고 고체물리라고 해서 웬만한 고체물리의 물리의 어떤 특이한 현상들은 양자역학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찰 전기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제가 이제 고체물리를 전공했는데 고체물리 지식을 가지고 마찰 전기를 딱 바라보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이제 혼돈 상태인데요. 이게 대전열 아까 설명드린 건데 55년부터 최근까지 보면 대전열을 이렇게 몇 가지 유명한 물질을 해보면 어떤 거는 왼쪽 오른쪽 이 PVC랑 PTFE 이게 이제 폴리머인데요. 플라스틱 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실험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뭐 울 나일론 카튼도 이제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실험하는 사람마다 들쭉날쭉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대전열 자체가. 그리고 대전열은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과학이 아닌가 보다. 뭔가 현상은 일정하게 관측되는데 뭔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대전열을 다루진 않아요. 그냥 대전이 된다.
마찰을 하면 대전이 된다. 이것만 사용하고 뭔가 여기에는 과학이 없는 것 같다. 퀀터티티브한 과학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동일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사기나 터치스크린 다 정전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이게 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요. 뭐 항공산업에서 비행기 빨리 올라가면 다 대전져가지고 번개 맞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에서도 뭐 이렇게 씻다 보면 대전돼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세싱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재 주유소 가면 정전기 패드 화재 안 나려고 하는 게 있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이해는 좀 안 돼 있고, 최근에는 마찰 나노 발전기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찰 나노 발전기는 조지아텍의 종린왕 교수님께서 2012년에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압전이라고 해서 이게 누르면 전기가 생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물질을 연구하다가 대학원생이 뭔가 막 하고 실험을 했는데 전기가 나오는데 딱 열어보니까 압전 물질이 안 들었어요. 압전 물질이 안 들었는데도 전기가 나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안에는 폴리머 2개밖에 없고 이 안에 특별한 압전 물질이 없니 전기가 나온다. 이걸 발견하고 이거는 마찰 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이 전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를 끌어내서 우리가 휴대폰도 충전하고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린왕 교수님께서 2012년부터 굉장히 이 영역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나노 에너지라는 저널도 창간하셨고요. 이게 이제 최초에는 좀 그 과학계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위급 저널로 퍼블리시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10년 정도 종린왕 교수님이 엄청나게 유명하시고 많은 포닥과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중국과 그 미국에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왕 교수를 중심으로 중국, 미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점점 퍼블리시 되는 저널 수준도 뭐 네이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산업적으로 잘 나와도 마땅한 이론이 없습니다. 설명하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이람수라고 하는데, 전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워크펑션이라고 하는데, 전자를 좋아하는 애가 좀 워크펑션이 낮고요, 전자를 싫어하는 애가 워크펑션이 높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자가 넘어간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왜 마찰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과율에는 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이제 뭐 모든 대전열을 설명 못하니까 뭔가 이온이 넘어가나 보다, 머티리얼이 넘어가나 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설명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종린왕 교수가 막 그 영역을 개척하다 보니까 좀 더 리고러스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영역이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종린왕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열전자가 방출하나 보다. 이거를 막 이렇게 마찰하면서 두 물질이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의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겹치는 영역에서 전자가 넘어간다. 이런 이론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퀀터티브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럴 것이다. 이게 핸드 웨이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설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좀 노스웨스턴의 이제 막스 그룹에서는 변전 효과, 플렉스 일렉트리시티라고 해서 두 물질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변형이 생기니까,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 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에 의한 현상이 아니냐, 이것도 퀀텀 미케니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 좋은 저널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PRL이라고 물리학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고, 어드밴스 머티리얼은 재료과학에서 좋은 저널이니까. 그렇지만 이 두 설명도 여전히 일반적인 마찰 현상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아까 번개에도 마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말은 기체와 기체 사이, 기체와 고체 사이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나는데, 기체와 고체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떤 리펄시브 리즌까지 두 원자를 붙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되는 것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은 좀 어렵다. 저희 카이스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표준연 여기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 이 문제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어떤 연구를 그 즈음에 하고 있었냐면 나노 스케일, 아토믹 스케일에서 열전 효과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AFM 팁인데요. 샘플과 팁이 다른 온도를 갖고 다른 온도를 유지하면 볼티지가 형성됩니다. 이 볼티지를 잘 관측하면 이 표면에 이런 열전 시그널이 나오고
어떻게 잘 줌인을 하면 이거는 뭐 AFM 이미지인데 열 전압 볼티지에서도 이렇게 아토믹 이미지가 나온다. 이런 거를 당시를 연구를 했고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에 퍼블리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PRL에 이게 팁과 샘플의 온도 차이, 특히 인터페이스, 이 계면에서의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이런 아토믹 스케일의 열 전압이 발생한다, 아토믹 레졸루션이 발생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원자 수준 실공간 전자구름 관측 기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실험 결과고 제가 이제 이론으로 만들고 전산모사한 결과인데, 주사 투과 현미경은 전압 차이로 표면 파동 함수의 적분 시그널을 측정하는 거라면, 저희 주사 열전 현미경은 온도 차이를 줘서 표면 파동 함수의 미분 시그널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뭐 좀 도전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저희 화학과의 박정영 교수님과 보잉사가 의뢰한 마찰전기 프로젝트를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영 교수님은 마찰을 그러니까 AFM 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었고,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잉사에서 접촉이 왔고요. 마찰전기 연구해달라. 아까 항공기에서 마찰이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프로젝트를 딱 하려고 딱 보니까 저한테 마찰전기가 갑자기 고체 물리학자가 문제로 등장을 한 겁니다. 마찰은 좀 연구했지만 전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고체 이론으로 마찰전기가 설명이 안 되네?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되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인데, 제가 그 당시 연구하고 있는 타픽 안에서 마찰전기가 제 이제 타픽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유레카 모멘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열전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열전은 기본적으로 열의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는데, 열이 이렇게 가면서 두 머티리얼 계면 사이에서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때 깨닫고 알고 있었는데, 마찰 전기가 어느 순간 열전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 호텔방에서 갑자기 유레카처럼 생겼는데, 마찰 전기는 기본적으로 계면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양옆으로 퍼지는 과정, 이 퍼지는 과정의 계면에서 이거와 유사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겠구나. 이 온도 변화를 잘 추적하면 전기가 문질렀을 때 왜 A에서 B로 넘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보시면 따뜻한 걸 알 수 있어요. 왜 따뜻하냐면 마찰 때문에 따뜻하죠. 근데 이 손바닥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이때 온도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잘 뭔가 계산을 해서 양자역학, 열전달 방정식 이런 거에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제 뭐 아이디어는 나왔고 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굉장히 희망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때 딱 리터처 보니까 아무도 이론은 설명하는 거 없는데 종린환 교수님이 2012년에 나노 제너레이터 만들어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지금 풀면 이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풀어보자. 그래서 아까 이제 고재현 학생, 그 앞에 학생들하고 좀 디스커션 하다가 고재현 학생이 이제 풀어온 문제였습니다. 2014년에 뭐 팁 샘플이 있고 온도가 이렇게 식어가니까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냐. 힛이 있고 양옆으로 넘어갈 때 이런 방정식이 있고, 그래서 온도 차이를 알면 여기 아까 G백 열전 개수인데요. 열전 개수를 곱해서 차지의 방향성을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온도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학생이 또 열심히 이런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팁 샘플의 온도는 이렇게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열이 주입이 돼서 양옆으로 가야 되니까 열을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이 학생이 abruptly 열을 주는데 이쪽으로 가는 열과 이쪽으로 가는 열이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물리학 강의니까 식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해봐라 그래서 계속 해봐라 했더니 이제 아까 열전 개수와 열 전도도가 이제 물질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주일 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약간 1m짜리의 물질을 가지고 30도 사이에 준 다음에 이렇게 볼티지를 계산을 하면 되겠다 해서 막 계산을 해서 이제 어떤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되는 이 패턴을 자기가 좀 찾았습니다. 팁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걸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대전열이죠. 이건 일함수고 이제 아까 웍펑션으로 한 거예요. 웍펑션은 얘랑 이게 실험 결과인데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게 PET가 맨 위에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리콘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열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까 그 친구가 어레인지 한 걸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으면서도 PET가 밑에 있으니까 실리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건 잘 설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대실패. 뭔가 우리가 뭘 실패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이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요.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의 사이즈 혹은 뭐 물건의 이제 컨덕턴스, 컨덕티비티처럼 이제 컨덕턴스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물리학자의 어떤 본능으로는 이건 답이 아니야. 아까 제가 물리학자는 간단하게 단순화해서 간단한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설명은 하는데 하여튼 보인 과제는 이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실패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아이디어는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문제를 풀어보자. 뭐 이런저런 그 고민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2018년에 두 번째 유레카 모멘트가 나왔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니까 이거를 어떤 파이나이트 사이즈로 하고 열을 움직이게 하면 이게 이제 스태틱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틱 컨디션 하에서는 아까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스태틱하게 보지 말고 동력학으로 보자, 다이나믹하게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2018년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유레카 모멘트인데 결국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두 마찰을 하면 이게 마찰을 하면 대략 10cm/s거든요. 이걸 나노 스케일에서 보면 1옹스트롬, 1나노세컨드에 1옹스트롬 가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1나노세컨드마다 1옹스트롬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본딩을 딱 했다가 끊어지면서 다음 본딩을 형성하고 이 끊어지는 과정이 미케니컬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어떤 열로 변환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팡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열이 순간적으로 팡팡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프로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두 물질에 이 열이 순간적으로 델타 펑션으로 나오고 이 델타 펑션으로 생긴 열이 어떻게 프로퍼게이션 하는가를 따라가 보자. 이렇게 문제 풀면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플랜을 짰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한 단순화 과정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실제로 마찰 전기는 물질이 찢어지기도 하고 뭔가 물질이 이동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복잡성을 저희는 그냥 열이 발생한다. 손을 비비면 열이 나오니까 뭔가 키네틱 에너지가 열이 나오는 과정을 생각하고 그런 복잡성은 다 열로 치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의 움직임만 트레이스해서 우리가 풀 수 있겠구나. 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이제 슬롭이 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벼운 얘기였다면 이제 슬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퓨리어 방정식인데 열 전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걸 풀면 됩니다. 여기서 델타 펑션으로 힛이 발생하고 얘가 이제 프로퍼게이션을 시간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이때 거버닝하는 물질의 프로퍼티는 이 K가 열 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로가 density, 물질의 density고요. C가 heat capacity. 이 세 프로퍼티만 있으면 열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찾으면 저희가 오픈 서킷 컨디션, 오픈 서킷 컨디션 VO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커런트가 0인 경우에 이 이퀘이션이 0이 되고, 그럼 볼티지가 템퍼러처의 프로파일을 알면 거기에 Seebeck 코에피션트를 곱하면 볼티지의 프로파일을 알 수 있어요. 전압의 프로파일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템퍼러처를 두 번 미분하면 거기다 이제 Seebeck을 곱하면 차지 덴시티의 모양을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제가 2014년 아까 PRL 페이퍼에 이렇게 깨달은 걸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 보고 이거와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학생이 풀었습니다. 이제 풀려면 시백 코에피션트를 알아야 되는데 열전 계수라고 하는데 이 열전 계수는 보통 도체에 대해서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도체가 아닙니다. 여기 물질이 사라졌는데 이따 나오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PTFE나 PVC 혹은 털 이런 것들은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열전 계수를 측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측정하지 못하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연구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양자역학, 고체 물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 준위가 어디에 분포해 있고 여기는 전자가 차 있고 여기는 전자가 안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뉴트럴리티 레벨이라고 여기가 이제 뭐 전자든 홀이든 전공이든 없는 영역.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열전 물질, 마찰전기 물질들을 나열을 했고요. 이때 이제 열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퍼미레벨 위치를 알면 이것도 제가 논문 쓴 건데 이런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퍼미레벨의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퍼미레벨 위치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럼 또 물리학자의 상상력이 여기서 또 필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뭔가 산, 수소, 물과 관련된 레독스 레벨에 의해서 마이너스 4.44 일렉트론 볼트에서 퍼미 레벨이 유니버설 얼라이먼트 한다라는 그 반도체 쪽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찰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되게 물과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잘 모르겠지만 퍼미 레벨 여기라고 하자. 유니버설리. 실제로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냥 여기라고 하자. 이게 이제 굉장한 또 단순한데요. 에러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자 하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울, 털이죠. 실크, 나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시백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 약간 디펜던스가 있지만 이게 계산이 잘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대전열 시리즈에 해당하는데 또 열전 계수는 또 그 순서를 따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더 중요한 개념은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열을 이렇게 딱 생성되고 이 열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거에 대한 또 철학적인 고민이 살짝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거 물리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대충 같은 두께로 나눠 갖겠다. 혹은 이거는 폰은 민프리패스라는 만큼 나눠 갖겠다. 온도가 같죠. 두 물질의 온도가 같고 이거는 이거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분산 깊이까지 나눠 갖겠구나.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고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왜냐하면 열을 나눠 갖는 순간은 보통 나노세컨드보다 훨씬 작은 피코세컨드보다 작은 영역, 그 영역에서 열을 나눠 갖거든요. 그 작은 영역에서 두 물질의 온도가 같을 필요가 없다. 그럼 같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나눠 가죠? 그러니까 본드가 딱 끊어지면서 그 본드 에너지를 나눠 갖는 건데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반반 나눠 갖는다. 두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반반 나눠 갖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짜장면 반, 짬뽕 반 이렇게니까 반반이구나. 그래서 그냥 반으로 했습니다. 이 반으로 한 이유는 이게 단순해서 이식이 단순하고 세상은 단순할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식을 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과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서로 디펜던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약간 포스츄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 증명할 수 없는데 그냥 포스츄레이트 하고서 이론을 개발했거든요. 저희도 이건 나중에 좀 더 증명할 수 할 노력은 하겠지만 이 포스츄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이렇게 온도 분포를 먼저 구해야 되죠. 이게 PTFE, 나일론, 알루미늄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아날리틱한 식으로도 델타 펑션이니까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뉴머리칼리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계면인데 여기가 뜨겁고 이렇게 식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펑션 하나에 대해서 PTFE 알루미늄 갖다 놓고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식어갑니다. 이렇게 식어가고 알루미늄은 빨리 식으니까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 얘는 처음에 뜨겁다가 천천히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식어가는 거. 이제 중요한 거는 PTFE 나일론 사이에 온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 금속과는 크게 차이 난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C백 코에피션트 마이너스 S를 곱하면 전압 차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차지가 몰리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PTFE는 아까 그 플라스틱이니까 주로 음수거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이 PTFE는 이게 볼티지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이게 사인이 안 맞네. 이 사인이 안 맞은 걸 가지고 저희가 1년을 허비했습니다. 학생이라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 이게 논문 발표는 못 하겠구나. PTFE 나일론 대표적으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데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고 얘가 음수로 나왔으니까 이거 퍼블리시 못 하고 망했구나. 이게 이제 2018년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1년 또 썩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희가 오픈 서킷 컨디션을 썼으니까 사실은 이게 전압이 높은 거고 전압이 낮으니까 전압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포지티브 양전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양전하가 빠졌으니까 음전하가 되는 거고 양전하가 이동했으니까 얘는 양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은 생각하지 말고 막 유도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을 맞춰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격언을 하려고 했는데 1년 걸렸고 나중에 폴라리티 오픈 서킷 컨디션 때문에 폴라리티는 이렇게 해석하면 잘 설명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싱글 펄스니까 여러 개 펄스하면 이렇게 하나가 펄스해서 여러 펄스가 오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까지 제가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차지가 이렇게 몰리는 것도 보이고 자연스럽게 PTFE가 이제 쌓였지만 이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인은 전하를 막 추레이스했더니 이렇게 컨버지하는 걸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인은 반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컨버지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유도를 했고 실험 결과를 자세히 보니까 기존에 퍼블리시된 것 중에 PTFE랑 나일론 실험한 게 있어요. 실험한 게 있는데 처음에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 보니까 이거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도 보세요. 이게 4 마이크로 쿨롱 퍼 미터 제곱인데 여기는 3 쿨롱 퍼 밀리미터 제곱이거든요. 이게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고 오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퀀터티티브 그다음에 퀄러티티브한 설명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전을 결정하는 건 계면에서의 열전압인데 이게 이제 식이 유도가 됩니다. 결국 이 식이 아까 2분의 1 이걸 이용해서 유도를 해보고 나면 결국은 물질의 프로퍼티로 결정되는 두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볼티지의 사인이 결정되네. 그럼 이게 대전열이 결정하는 거구나. 이걸 증명을 했는데 사실 이 식은 서모커플이라고 온도계에 쓰는 서모커플에서 쓰는 식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리진 않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요. 그 식을 이용하면 대전열 아까 대전열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저희가 처음 찾은 거니까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냥 트러블렉틱 팩터 마찰전기 팩터라고 이름을 짓고 이 문자도 그냥 학생이 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C백 코에피션트와 로시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퀀터티티브하게 나오고 시리즈도 나온 거죠. 앱솔루트 제로도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S가 0인 게 0인 거고 폴리머가 왜 크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머는 로가 작거든요. 그리고 C백도 크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한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고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한 번도 설명되지 않은 대전열이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러면 성능지수 이런 것도 또 정의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은 거니까 신나서 그럼 마찰전기 성능지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트러블렉틱 파워는 기본적으로 볼티지가 나오고 열이 공급되면 거기 앞에 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정리하다 보면 이 델타 K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겠구나. 이때 이름을 이 델타 K를 트러블렉틱 파워라고 줬는데 왜 그러냐면 서멀렉틱 파워도 비슷해요. 온도차를 주면 볼티지가 나오니까 이 C백은 서멀렉틱 파워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진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얘는 결국 요거 빼고 요거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K를 성능지수라고 했습니다. 왜 K냐는 카이스트도 있고 그래서 K로 이름을 줬고요. 이걸 보면 단위가 좀 더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물과 PVC를 하면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
시간을 많이 써서 자 이걸 가지고 구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아무도 구름에 적용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상기체 연력학 방정식이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용을 하면 뜨거운 구름은 위로 올라가면서 포지티브, 차가운 구름은 네거티브 내려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요. 대기 과학 하시는 분들이 한번 증명하려고 점핑을 해보시면 정말 올라가는 차지가 포지티브인가? 그래서 번개가 발생하는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대전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우리 것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나 비슷한가? 뭔가 러플리 설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봤더니 기존의 대전열과 저희 대전열은 대략 83% 비슷합니다.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83% 정도 설명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저는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초로 간단한 마찰 공식, 물리학자가 추구하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마찰 전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이렇게 마찰 대전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1월 5일 아까 결혼식 이퀘이션 할 때도 내가 마찰 분야에서 F는 MA 스타일의 이퀘이션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과 F는 MA 삶의 물리학에서 한번 비슷한 걸 해야 되겠다. 이때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먼저 특허를 먼저 했고요. 최근에 했고 아카이브에 내고 이제 퍼블리시가 궁극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린왕 교수 그룹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나노 에너지 센터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라보 서멀렉트릭 실험이라는 효과라는 실험을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게 N타입 실리콘하고 금속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지는구나. 그때 볼티지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열을 관측도 하고 이제 전압도 측정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아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비슷하게 보이시죠? 궤면이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러빙을 안 하면 이렇게 식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까 멀티플 델타 펑션에서 그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때 VOC 오픈 서킷 볼티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서 저희 이론이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증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아마 물리학 주제라 질문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난제인 마찰 전기의 비밀이 마침내 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찰 전기를 지배하는 간단한 공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식을 저희 카이스트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찾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밀도, 비열, 열전도도, 열전 개수 등 물질의 간단한 특성만으로도 마찰 전기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좀 재미없는 주제지만 카이스트에서 기초과학, 특히 물리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이런 주제도 한번 서연에서 다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입학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물리학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물리학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이쪽은 막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블릿에 엄청난 파급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엄청난 파급력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그다음에 기초과학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기초과학에서 마찰 전기를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금은 공학에서 여러 가지 시도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기초과학 쪽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지도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산업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산업에서는 항공기, 우주 분야에서도 마찰 전기가 굉장한 이슈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프로세스 여러 공정이 있는데 이런 씻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전하가
그런 반도체 물질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 붙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네거티브한 효과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어떤 길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건 이제 부정적인 분야의 어떤 파급 효과인데 만약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이해한다면 긍정적인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후속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후속 연구에서는 전하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넘어간 상황에서는 두 물질이 서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접착제로 쓸 수 있고요. 이런 접착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 응용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고 떴다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단어를 쓰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큰으로 바꿀까? 조금? 뭐 이렇게 바꿀까 고민했는데 역시 공장장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총장.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 엄청난 파급력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많은 저기 정밀 가공 공정에서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일단 생기니까 그걸 없애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존재한다면은 생기지 않게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네,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네,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찰 전기는 결국은 열이 이동 시에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건 그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건 맞는데 그러면은 열의 온도 차이 또는 모션 운동 에너지 이거 두 가지에서만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두 가지에서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사라지거든요. 에너지 보존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서 사라질 때 대부분 계면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열이 뭐 좀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는 그냥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풀린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도 결국 열이 발생하고 네. 열에 의해서 이 대전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열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 대전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열을 일부러 만들어도 전하가 이렇게 이동하다 꼭 그 마찰이 아닌 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를 흡수를 하면 거기가 열이 계면에서 생깁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마찰 현상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두 물질 사이에 그 마찰이 그러니까 열 전도성, 네, 전도성의 차이가 클수록 대전이 잘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러블 일렉트릭 팩터 얘기할 때 아까 요걸로 정의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열 전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빨리 식고 한쪽이 천천히 식으면 빨리 식은 것 천천히 식은 거의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네. 이 큰 것 때문에 전기가 많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덴시티도 있고 C백이 있습니다. 아까 PTFE랑 그 나일론은 둘 다 폴리머라 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C백의 사인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데 이게 사인을 반대로 하니까 이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져서 이 차이가 커지니까 결국은 전기가 굉장히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애들이 거의 둘 다 전기를 잘 안 통하는데도 전기가 잘 넘어가는 이유는 열 전도도 있지만 얘네들이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전 개수와 이거는 이제 히 캐퍼시티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은 이제 습도에 대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습도가 높으면 마찰이 잘 안 생기죠.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가 다 이해는 못했는데 일단 생각은 습도 그 물 분자에 의해서 마찰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 분자가 약하게 깔리면 마찰 열이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습도가 적당히 낮으면 이 물 분자가
공기 중에서 해리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해리되는 과정이 전자를 주고 받고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 때문에 이 퍼미레벨, 페르미 준위가 각 물질의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결정된다는 게 반도체에서는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그 교훈을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적용을 해서 이게 물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건 조금 발칙한 상상력인데 반도체에서 갖고 왔고 뭐 했는데 또 이것도 물리학자의 그냥 이게 확 점프입니다. 이거를 리고러스하게 다 증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 조금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이 레벨도 조금 차이 나는데 그런 애큐러시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파이널식을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과정은 중간에 조금 이네큐러 하더라도 그냥 이게 베어인만 이게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보자. 결국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지 보자. 그러고 다시 거꾸로 보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은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그 추후 연구, 마찰력 연구 그런 미세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그러니까 시간. 타임 디펜던트. 그게 네. 시간의 영향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나요? 그 식에서. 시간의 영향은 저희 이제 식에서는 루트 t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찰력을 가한 시간인데 마찰력을 가한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뜨거워집니다. 루트 t로. 그래서 이 루트 t로 증가한다라는 게 저희 식에 나와 있어서 얘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루트 t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차지 넘어갈 때는 그 아디아베틱하게 넘어간다. 단열 상태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 트렌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초기에 증가하는 건 저희는 루트 t 디펜던시라고 보이고요. 아까 맨 마지막 실험에서 보여준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게 루트 t 디펜던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여기 증가하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 유도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오늘 강연 정말 재미있게 들었고요.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찰전기에 대한 그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혹시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것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링환 교수님께서 열심히 플레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분야가 산업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오랜 난제가 풀렸다라는데 그냥 희망을 갖고 노벨 물리학상 너무 큰 꿈이고요. 제 생각은 이런 이론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좀 루트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자랑스럽게 카이스트 무슨 교수가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나 딸이나 조카 혹은 손자 손녀들한테 마찰전기는 열이야. 그렇대. 한국에서 만들었대. 이렇게 하는데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꾸지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큰 무대에 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기회인데요. 그 정도 기회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물리학 교과서에서 김용현 프린시플을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